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가격을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말 동안에는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남은 11월과 그리고 12월에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자산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으로는 최근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연준이 정책적으로 불확실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파월이 지난주에 연설을 통해서 아직까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찾을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불안감으로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도 뭔가 거시경제적인 환경의 불확실성들을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거시경제 환경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0.4%로 예측치를 상회를 했는데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0.1%로 지금 예측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합격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급증했었던 지난달 대비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발표된 중요한 지표 중에서 수출입 물가 지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입 물가 지수가 예전치를 크게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가 지수가 상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31.2로 지금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뉴욕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그널들이 모두 다 금리나 속도에 뭔가 좀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유동성이 다가오는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중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24%가 하루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아주 잘 버텨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CME 패드워치 한번 살펴보시면은 12월에 금리를 베이비 컷으로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제는 60%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보이는 한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중립금리, 즉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적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인 이 중립금리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다면은 금리나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이 중립이면서도 매파에 더 가까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년 1월 20일에 취임식 이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경기를 부양하고 자산 시장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요동성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고 더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2 통화의 연간 중가율이 지금 보시면은 올해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유동성 공급이 이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몇몇 중요한 지표들에서는 단기적인 과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우리 투자자들이 한번 신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X를 통해서 세일러 트래커에 더 많은 녹색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색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그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일러의 발언은 앞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더 대량으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요거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관과 기업 규모의 큰 어떤 수요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인 거래소 보유액이 지금 2018년 11월 이후로는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즉시 판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높은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공급 충격과 그리고 매수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 글로벌 M2 통화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량도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순유입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온체인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 얘기는 암호화폐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3월에도 장기 보유자 물량이 많이 매도가 되고, 그 사이에 단기 보유자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다시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모으고 단기 보유자들이 던지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은 매도가 되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이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전고점을 형성했던 그 구간의 대비로는 3분의 1 정도가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 물량이 매도가 되고 있지만 그 물량 자체가 전고점 대비로는 적고, 그 물량들을 또 단기 보유자들이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잘 작동하고 있고 아직까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 압력은 이어질 것이고 수요가 받쳐줘야지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다시 불안정한 하락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강하게 양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발 수요가 크게 들어왔다는 의미이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기관들이 많은 작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구간 경계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움직임을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축 기간들이 길어지고 나면은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인 시그널 중에서 가장 크게 과열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공포 및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녹색 영역 요 구간까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지난 3월에도 이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도 정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그 흐름들을 보였는데, 보시면은 대세 상승장이 본격화되는 구간에서는 상당 구간, 이 구간을 또 유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공포 및 탐욕 지수가 현재 90으로 극도 탐욕 단계에 들어가서 그 구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세 상승장 사이클 고점에서 이 정도 과열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해야 할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의 어떤 사이클이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겪게 되더라도 그 구간 이후에 더 꾸준하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남아있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고 보는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UTXO 생존 기간이 1주에서 1개월 정도인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운치의 시그널상으로 과열 구간이 오지 않았다. 이런 시그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 정도 고점을 형성했고요.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정도의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간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가야 될 구간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펀딩 히트맥과 단기 보유자의 SOPR, MVRV의 30일, 60일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어떤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해석해보면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대세 상승장 사이클 고점이 오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강세장의 목표 가격과 관련해서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의 포스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지난번에 단기 조정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점을 수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약세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조정에 대한 의견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누적 자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세장의 상한가는 13만 5천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35K를 목표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복되는 프랙탈 사이클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강세장은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2015년부터 4년 주기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사이에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축적과 마크업과 분배 그리고 하락이라고 하는 이 크립토 윈터 구간까지 해서 네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세 상승장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모델을 따르는가 2021년 모델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패턴에 좀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는 구간을 살펴보면은 지금부터 약 11개월 후로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달에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올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바닥 구간은 2026년 10월에 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로부터는 승인을 받았는데 두 가지 주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CFTC와 OCC라고 해서 통화감독청인데요. 자, 이번에 CFTC로부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화감독청의 승인만 받아내면은 최종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옵션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특히 기관에 대한 수요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크인베스트의 가격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채굴 지표 중에서 퓨엘 멀티플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생산성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만든 인물이 데이비드 퓨엘인데 현재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엘이 작성한 아크인베스트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2월 말까지 과거 평균을 반영할 경우에 퍼포먼스 배수가 대략적으로 2.48배에서 2.94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환산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대략적으로 10만 4천 달러에서 12만 4천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2024년에 그치지 않고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기관들이 새로운 자산군인 비트코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가 이끄는 새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CBD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95K의 매도벽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갈색 고래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아래를 향할지 위로 향할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라고 현재 CBD 지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90K를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90K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가격이 상승 추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92K와 그리고 93.4에서 5K에 있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미국 증시와 다르게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들을 돌파하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심리적인 저항 수준인 100K, 즉 1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돌파하게 됐을 때 다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 추세가 힘을 얻었을 때 급격한 상승 랠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가격이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85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하방 돌파 당하게 되면은 22MA가 있는 80.4K 정도 구간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가격의 변동성이 이제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4시간 봉에서 대칭 삼각 수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수와 매도세가 상당히 팽팽하게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랠리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4시간 봉에서 지금 22평선을 하방 이탈해서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의 하방 채널을 또 하방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RSI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RSI가 이평선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청산이 일어나서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하단으로 뚜렷하게 밀집된 롱 포지션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숏 포지션이 이 구간에 좀 밀집이 되어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91.6K와 그 상단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면 비트코인이 단기 과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강조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은 늘 열려있고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2월까지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더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서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여러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방향성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큰 상승세 전에 중요한 기회다, 이것들을 인지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